자, 2022년 세교고등학교 수학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풀이를 할 거고 그 풀이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서 2023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봅시다. 자, 먼저 1번 문제예요.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값 x가 있는데 여기에 상수가 있느냐, 절대값 x가 있는데 여기에 문자가 있느냐. 우리는 두 가지 패턴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수는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식은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다 문제로 내는 선생님들이 있고 아니면 이게 좀 쉽고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이용한 문제를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수를 이용해서 식을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는 모든 문제에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문제들 있죠? 뭐 이런 느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범위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수 있는 문제는 표현 방식이 있지만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풀면 시간을 너무 낭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면 꼭 빨리 풀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얘 절대값 x-2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뭐 2로 나눠서 이렇게 쓴 다음 요거를 쓸 수 있어야 한다. 표현 방식. 요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 방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x가 5보다 크다,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또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은 처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는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단은 이거 한 다음에 가야 돼요. 이거 먼저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기억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딱 제대로 이해를 해주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하고 있자. 외우자. 근데 뭐 외우는 게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만큼 그만큼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양변에 2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냐? 0, 1, 2, 3, 4 이렇게 총 5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니? 라는 거죠. 그래서 쟤를 공부할 때 꼭 요렇게 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1번 문제는 끝. 2번 문제로 갑시다. 자, 2번 문제예요. 한 근이 i일 때 a를 구하시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생각나는 게 몇 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3차 방정식이라는 건 지 혼자 존재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무조건 적어도 1차,
곱하기 2차. 이 형태로 존재한다 라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이게 3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꼭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수준으로 지수법칙의 수준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리수를 섞어서 3차 방정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일 때는 꼭 1차와 2차의 곱으로 3차식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패턴 한 가지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근의 정입니다. 한 근이 I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의 정의는 뭐냐면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의 정의는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이 되는 겁니다. 이 멘트가 정확하게 중요해요. 대입하는 거예요. 뭐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없어요. 둘 다 좋은 방식인 것 같아. 그러면 1번의 상황으로 봅시다. 자,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뭘 배웠냐면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근은 켤레근을 갖는데 켤레근이 무리수까지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음 개수가 무리수일 때 그러니까 뭐 실수라고 할까요? 개수가 실수일 때는 허수 켤레근을 가질 수 있다. 요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식에다가 적용을 할 건데 근이 I라고 했죠? 개수를 보니까 전부 다 실수네요. 그럼 우리는 요 조건을 따른다. 에이. 아, 이 처음 써가지고 한참 걸리네. 와. 나온다. 자, 여기 개수가 요렇게 요렇게 개수가 다 실수입니다. 실수. 개수가 실수면은 켤레근을 갖는다 이거죠. 근이 I래. 그럼 켤레근 마이너스 I 꼭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 두 개를 우리는 벌써 알게 됐죠.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이제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바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2차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얘를 이용할 수 있는데 두 근의 합은 0이고요. 두 근의 곱은 1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1차 곱하기 2차에서 이 2차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근의 합은 0이고 두 근의 곱은 1인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차식은 나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얘를 계산을 했을 때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a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난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무조건 3x의 세제곱 나오기 위해서 3x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3x의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다음 여기 상수항 보세요. 이 상수항을 보니까 마이너스 2라는 이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상수항이 만들어질 때는 상수항끼리 곱했을 때만 가능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식을 전개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오고 싶다 이거고요. x제곱의 개수는 여기서만 가능하죠? 요렇게 x제곱의 개수는 요렇게만 가능하죠? 그래서 2x의 제곱과 마이너스 2ax의 제곱이 같아야 돼서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내가 많이 해서 그래요. 설명을 많이 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요만큼을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풀 수 있는 건 요거죠. 요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는 식은 이만큼이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막 쓸 필요는 없는 거지. 바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1번 방식입니다. 어때요? 이 1번 방식도 꽤나 이쁘죠? 근데 1번 방식보다 더 이쁜 방식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왠지 2번이 더 색깔이 좋아 보이는 그런 식일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좋아요. 1번 방식 괜찮은 방식이니까 1번처럼 생각하는 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번 방식 봅시다. 2번 방식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근의 정의니까 근을 i라고 설명해줬죠? i를 대입하면 식이 참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i를 대입 한번 해보죠. i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식이 참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허수 부분, 실수 부분 따로따로 구별을 했을 때 허수 부분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실수 부분이 없어져야 되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A는 1이 된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A 값을 바로 구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A를 풀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자. 요겁니다. 괜찮죠? 자, 다음 3번. 자, 3번 문제예요. 자, 3번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는 오메가 이야기하면 왠지 어려워 보여요. 그죠? 우리는 막 오메가가 뭔가 대단한 스킬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확답형 문제도 존재하고, 그리고 차수가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4차 방정식이네요. 우리가 4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4차 방정식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2차.
요 패턴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와 1차, 그러니까 이 4차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2차가 더 인수분해 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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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2차, 2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패턴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 2차, 2차는 모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보기차식. 보통 보기차식이거나 아니면 상반방정식. 요런 느낌의 형태가 나타나면 이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모양을 정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이 아닌 저런 스타일의 모양. 쟤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1, 마이너스 2, 2, 0, 마이너스 1, 2. 자, 이런 식으로 계수들을 쭉 쓸 수 있겠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조립제법을 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 계수의 합은 0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1 넣었을 때 참이 된다.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얘의 인수를 이 자리에다 집어넣는다. 우리 사실 이 자리에 집어넣는 숫자를 찾는 방법은 찍어서 맞추는 거죠.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찍어서 맞출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사실 다 찍어서 푸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게 가능할까? 2, 1, 2, 1, 2, 1, 2, 0. 요런 느낌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 인수분해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는 실근을 가지는 거지. 여기서 허근 가지겠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허근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의 제곱, 여기다 쓸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으로 오메가를 갖는다. 그런데 개수가 다 실수죠? 개수가 다 실근이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우리는 켤레근을 갖는데 그 켤레근은 요렇게 오메가 바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식이 참이니까 오메가 제곱 오메가 1은 0. 근은 대입하면 참이니까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1은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양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에? 뭐야 이거?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제곱 여기에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니네가 알아야 될 거. 자, 우리는 이제 문제를 푸는데 전개식이라는 걸 배우면서 보통 우리 전개식은 3차까지 배웁니다.
요 정도. 요 정도는 우리가 배웠어요. 이 식을 전개 쭉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4차지. 안 배웠잖아요. 특별히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 우리는 4차식 전개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하지 않아요. 하지만 안 배웠다는 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4차식 뭐야 이거 차수가 이렇게 높은 일단 전개해볼까?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애초에 하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먼저 느껴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를 읽고 얘는 일단 요거겠구나. 이걸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일단 머릿속으로 인수분해 가능하겠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첫 번째로 들어와야 되고요. 보자마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이 모양을 보니까 차수가 높기 때문에 그냥 전개하라는 건 아닌가 보다. 전개하라는 게 아니니까 어떤 특정한 모양을 물어보는 거겠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다시 일로 넘어와서 얘네들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뭐야 이거? 마이너스를 안 붙였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의 4제곱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수 있고 얘는 오메가 8제곱 오메가 바의 8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제 지금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곱셈 공식을 배우고 나서 인수분해도 배우는데 그 인수분해에서 뭘 배우냐면 요거 x-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배워요. 근데 이 모양 자체가 엄청 중요한 모양인 거야. 모양. 알겠죠? 그래서 얘가 나오잖아. 얘가 나오면 우리는 양변에 얘를 곱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데 우리는 양변에 x-1을 곱해보자고요. 그러면 0에다가 곱했으니까 똑같이 0이고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 1로 넘어가겠죠? x의 세제곱은 1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에다가도 오메가를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 x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얘가 0 되죠? 그러니까 좌변도 0, 우변도 0. 이 식은 참이 될 수 있다. 위에 있는 식은 참이 될 수 있다.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으로 가도 식이 참이 될 수 있다. 밑에 있는 식에서 이거 넘어가도 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 그랬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의 오메가 바가 1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네가 해야 될 건 자, 얘로 차수를 낮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로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일로 넘어와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 그랬죠? 오메가 8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메가 바의 8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1, 얘도 1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의 오메가 바. 이렇게. 괜찮죠? 답은 끝까지 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내가 얼마다 몇 번이다 말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 4차 방정식을 보자마자 인수분해 가능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걸 판단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 이거겠지만 이런 모양일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4차식이 나왔네? 전개 아니다. 모양을 바꾸라는 거다. 이런 것들이 문제 안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 푸는 이 풀이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풀이에요. 내가 이제 막 쓰는 게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 문제 푸는 그 스타일, 흐름에 따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나가봐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풀 때 보통 시간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시간 모자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결을 할 때 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길 바래요. 다음 4번 문제. 자, 4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이네. 자, 3차 방정식에서 한 개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 정수 K의 최대값은 뭐냐?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은 너희들이 배울 때 무조건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쟤를 인수분해 할 겁니다. 자, K라는 미지수가 있다고 해서 뭐야? 저 미지수 때문에 인수분해를 내가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지수 K가 있다고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무조건 되니까요. 알겠죠? 무조건. 아무 의미 없어요. 바로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 K, 1,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 뭘 쓰면 좋겠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있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얘의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처럼 K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꼭 여기에 숫자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K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2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좋죠? 자, 내가 이 숫자를 판단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찍은 겁니다. 보통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쯤 해봤는데 뭐 안 돼. 그럼 K,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넣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x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는 0. 이런 식으로 2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한 개의 실근, 여기에서 두 개의 허근이겠죠. 자, 두 개의 허근이니까 우리는 해가 실근이 없어야 한다. 실근이 없으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왜인지를 모른다면은 한 번은 꼭 들어야 돼요.
알겠죠? 지금 내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식을 막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궁금하면 와서 들어보세요. 알겠죠? 와서 들으면 내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k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다. k의 k 마이너스 4. k의 범위는 0과 4 사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수 k의 최대값은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4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4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5번.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직선 위에 있는 점의 x좌표.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에서 아이 왜 자꾸 떨어져 이거?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같은 거리에 있구나. 같은 거리에 있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디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1번 조건, 요거 2번 조건. 자, 같은 거리라는 건 상태예요, 상태. 뭐뭐 위에는 위치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찾고 있는 거는 어떤 점이잖아. 좌표. 나는 좌표를 찾고 있어. 좌표를 찾고 있는데 어떤 상태와 위치가 있으면 당연히 위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좌표를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당연히 이 좌표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이겁니다. 맞잖아요. 자, 그래서 자,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얘 위니까 좌표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A, A. 자, 이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 그러니까 루트 A-5의 제곱 A-1의 제곱은 루트 A-2의 제곱 A-7의 제곱. 내가 루트까지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날릴 건데 루트를 꼭 쓰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같은 거리가 아니라 비율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두 점에서 3대 2가 되는 뭐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루트 없이 문제를 풀면 틀릴 가능성이 많이 높아져요. 비례식을 세워놓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야지 틀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빨리 푼다고 어차피 뭐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날릴 거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은 쓰고 가세요. 그런데 진짜 너무 익숙해. 너무 많이 풀어봤어. 그러면 뭐 편안하게 날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자신 있으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양변 제곱해서 루트 날리겠죠.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날린 다음에 이 식을 전개하면은 2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6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는 2a의 제곱 14, 18 이렇게. 그 다음에 77, 49에다가 5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없어지고요. 얘 넘어가면은 6a 되겠죠. 얘로 넘어가면은 27 되겠네요. a는 6분의 27, 2분의 9 이렇게 될 겁니다. a 값이 나와버렸네. 그게 x 값이네. 쉽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정보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이 정보에서 어떤 것을 주제로,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어떤 애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
요거를 조금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문제에 접근하기가 좋고요.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 문제도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식으로 볼 것인가. 두 번째, 하나의 식으로 합칠 것인가. 자, 그러니까 요렇게 풀어야만 되는 문제가 있고요. 요렇게 풀어야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번으로 풀어야 되는데 2번으로 만드는 순간 안 풀리는 문제 많고요. 2번으로 풀어야 되는데 1번으로 풀려고 하면 이것도 안 풀리는 문제 엄청 많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두 개의 식을 다른 함수로 놓고 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식으로 합쳐서 문제를 푸는 게 쉽습니다. 물론 1번으로 풀려고 하면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방식으로 푼다 이거지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나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2x의 제곱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썼습니다. 이 식이 참이 되고 싶어요. 나 이거 이항했어. 이항을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참이 된다면 얘도 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항만 한 거잖아요. 그죠? 식의 모양이 바뀌긴 했지만 이항만 했잖아. 해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항의 장점이 뭐냐면 해의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서 이 식이 참을 그대로 유지한다. 뭐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4x 플러스 3은 뭐 11 이렇게 되어 있다. 내가 3을 이항했어. 4x는 8. 위에 걸 만족하는 x값이 2란 말이에요. 밑에 걸 만족하는 x값도 2입니다. 그러니까 이항을 한다고 해서 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뭐라고 써야 돼? 해는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나는 이 식이 계속 참이 되고 싶어요. 이항을 했어도 계속 참이 될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2차 부등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입니다. 됐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면 말로 쓰면 이겁니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요게 중요해. 요거 같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런 함수가 있는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 이렇게 되는 아이씨 글자 왜 이래? 이렇게 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봐. y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때 x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에서 y의 범위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는 겁니다.
y의 범위를 만족할 수 있도록 x를 뭐라고 해야 돼? 정리해봐라. x를 뭐 고정해봐라. x를 선택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거 이제 그림으로 판단하는 거죠. 2차 함수니까. 이 2차 함수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 그랬으니까 y가 0보다 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y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만족할 수도 있는 거고. 2차 함수니까 y가 0보다 크려면 x축을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따지는데 위쪽이 y가 0보다 큰 거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근데 y가 0이랑 딱 만날 수도 있는 거죠. 2차 함수가 y가 0이 될 수도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여야 된다 그래서 공중에 띄우거나 x축에 딱 붙이거나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었고 이건 항상 참여되고 싶었죠?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이 그림은 x 절편이 없어. 이게 1번 그림, 2번 그림. 1번 그림은 x 절편이 없어. x 절편이 없으면 2차 방정식이라고 만족했을 때 나 x 절편 구하려고 y에다 0 넣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의 해가 없어. 자, 이렇게 는 0이 된 이유는 y에다 0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y에다가 0을 넣은 이유는 x 절편 구하려고요. x 절편이 없기 때문에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는 겁니다.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고? 2차 방정식에 해가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해는 실근이겠죠? 왜 실근이에요? 좌표 평면 위에 존재해야 되니까. 좌표 평면 위에 존재하는 숫자는 실수만 존재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좌표 평면은 실수 평면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2번. 2번 같은 상황은 x절편이 1개예요. 그러니까 x절편 구하려고 y에다 0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0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해가 1개 있다는 거지. 이것도 말하는 게 실근이고. 그럼 당연히 판별식이 0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겁니다. 정리가 가능한가요? 요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흐름 요거를 깔끔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만 기억하면 안 돼. 알겠지? 요거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요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요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어려운 문제에 적용을 하기에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판별식을 써보면 1 마이너스 3에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면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 됐죠? 자, 우리는 흐름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첫 번째, 얘는 기초 지식이에요. 일단 기초 지식이 빠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건 기초 지식을 외워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를 알고 있어야 돼.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를 딱 골랐어. 그래서 쫙 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 요거 여기는 요걸로 할까요? 2차 부등식이 2차 함수와 같다라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고 있나? 이걸 잘 모르면 공부를 좀 제대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모르겠으면 오세요. 오면은 수업을 해줍니다. 무료 강의라고 했죠? 6월 말까지는 무료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쫙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자, 7번 문제예요. 4차 방정식. 서로 다른 네 실근 중에 최대값, 최소값. 자,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4차 방정식은 두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랬죠. 1차, 1차, 2차. 그 다음에 2차 곱하기 2차.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패턴 중에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고, 얘는 상반 방정식이 될 뻔했어. 하지만 상반 방정식은 아니죠. 그리고 뭐 얘가 뭐 보기차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니네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겠거니. 인수분해 되겠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가정하에 이렇게 문제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수학의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수학의 핵심이 살짝 녹아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수학의 핵심은 뭐냐면 모르는 걸 푸는 거고 도전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해본다. 도전한다. 모르지만 해본다. 이게 아주 중요한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뭘로 될까요? 1로 됩니까? 1 마이너스 6 5 12 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되겠죠. 3차식은 무조건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으니까. 뭘로 됩니까? 마이너스 1로 됩니까? 1 마이너스 7 12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 이게 기본형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보니까 여기가 인수분해가 또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건 냅둘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개의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4 또는 3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이야기할 수 있다. 7번 같은 문제 만나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쫙쫙 풀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 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4차 방정식 나오면 인수분해가 거의 된다고 판단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자, 연립방정식의 한 쌍의 해를 가진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넣는다. 그래서 여기 y가 넘어가고 3이 오면 되니까 2x-3 들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2x-3은 k. 자,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x가 한 개겠지. 그럼 당연히 이 2차식의 해가 한 개겠지. 그럼 당연히 판별식이 0이겠지. 이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 흐름 느껴져요? 해가 한 개구나. 해가 한 개면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이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라는 흐름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되게 드라이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약간 흘러가는 물처럼 이렇게 샤샤샤샤 이렇게 느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이 정리를 좀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판별식을 써보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0이니까 k는 2가 되겠네요. k값 찾았죠? k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고 x는 2겠네요. x가 2니까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는 1이 된다. 괜찮습니까? 밑에다 대입해도 좋고요. 위에다 대입해도 좋은데 쉬운 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찾아가냐면 k 값을 찾고 나서 뭐지? 그 다음 나 뭐 해야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k 값을 구하고 나서 이 k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k를 집어넣어야 흐름에 의해서 x가 나타나고 그 다음 흐름으로 y가 나타나는 건데 k 값을 구하고 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k를 구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니네가 이제 이거 해설을 보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 중에 분명히 2명 이상은 막혔을 겁니다. K를 구해놓고.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9번.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자, 내분점과 외분점은 우리가 보통 직선 위에 있는 점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꼭 공식만이 정답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 때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여기를 C라고 하자. 그리고 A, B를 3대2로 외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3대2로 외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를 D. 보통의 학생들은 이제 C 좌표랑 D 좌표를 구한단 말이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다 해요. 마이너스 1,1이 있고요. 여기에 2,4가 있는데 C 좌표를 구하세요 하면은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3분의 4 마이너스 1, 3분의 8 마이너스 플러스 1 요렇게 그래서 1,3 이게 C 좌표고요. D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분점 공식에 의하면 1분의 6 마이 플러스 2 1분의 1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D 좌표가 8,10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CD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7, 7, 49, 그 다음에 7, 7, 40 이렇게 되네. 그러면 뭐야 이거? 7루트 2가 됩니까?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괜찮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게 아니라 한 번 더 따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내분점과 외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C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길이를 구하고 비율을 정확하게 정해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해줄 거냐? 자, 여기 보세요. 3대2라고 이야기했을 때 A에서부터 D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3, 여기가 2, 이게 3대2의 비율입니다. 이거를 지금 2대1로 내분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거 요렇게 끊었을 때 요 한 칸을 3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율로 정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거죠.
아주 작은 단위를 내가 하나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33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최소 단위로 쫙 쪼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C고 여기가 D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6이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길이 하나 구해서 전체 7만큼 7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A에서 B까지 거리.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9, 3루트 2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CB의 길이는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루트 2를 3개로 쪼개갖고 그 중에 하나. CB의 길이가 루트 2야? 7배 7루트 2.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니네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2대1의 비율과 여기서 말하는 3대2의 비율은 기준이 다르다 이겁니다. 괜찮죠? 서로 다른 기준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같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연비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비율을 하나의 비율로 만들어준다.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연비라는 걸 배웠거든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얘가 2대3이고 얘가 2대5야. 그러면은 우리는 연비라고 해서 여길 6으로 맞추고 3배 했으니까 3배 15. 여기선 2배 했으니까 2배 4. 이렇게 하면 A와 B와 C 사이의 비율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라고 배웠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내분점에서 말하는 2대1의 비율과 외분점에서 말하는 3대2의 비율을 우리는 깔끔하게 한 개의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비율로 싹 정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니네가 이해하길 바래요. 그런데 난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한테 하나 더 이제 좀 더 팁을 주자면 C와 D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공식을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자, 공식 없이 C와 D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요?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인데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한 거죠.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 x의 변화와 y의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직선 위에 있잖아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x의 변화율과 y의 변화율이 일정할 거야. 이걸 이용한다면 여기 보세요. x가 3만큼 커졌죠.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x가 3만큼 커집니다. 근데 c는 이만큼만 커지면 돼. 요거예요. y도 y가 1부터 4까지 3만큼 커집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두 칸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만큼만 커지면 돼. 그래서 여기의 좌표는 1,3이 되는 거죠. 같은 느낌으로 x가 3만큼 커지고 y도 3만큼 커졌어요. 괜찮죠? 얘 비율로 따지면은
3대 2라고 했으니까 이걸 비율로 굳이 말하면 1의 비율이겠죠. 괜찮습니까? 아, 비율로 1만큼 가는 게 x가 3 커지고 y가 3 커지는 거야? 그 말은 x가 6만큼 커지고 y가 6만큼 커지는 게 내가 원하는 2의 비율이겠네? 라는 거죠. 1의 비율이 x가 3 커지고 y가 3 커지는 거면 2의 비율이면 x가 6 커지고 y가 6 커지는 거니까 여기가 8,1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때요? 이것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C와 D의 좌표를 공식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분점과 외분점의 공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식이 왜 나왔고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에서처럼 기울기의 특징을 이용해서 C와 D의 좌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설명했으니까 꼭 이해해 주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힘들어.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10번 문제. 자, 절대값이 두 개 있네요.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범위를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범위를 나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범위를 나눈다. 어떤 상태가 다르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나눈다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은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식으로 몰아서 풀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준다. 이거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4 이렇게 이야기하면 4,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3. 그러니까 나오는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달라. 괜찮습니까? 그럼 이 달라지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달라지냐라는 거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어떤 절대값 x가 있을 때 얘는 x로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x로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x로 나오는 건 x가 0보다 클 때고요. 마이너스 x로 나오는 건 x가 0보다 작을 때인데 그냥 0 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x가 0일 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0일 경우에 이렇게 나와야 되나? 이렇게 나와야 되나? x가 만약에 0이라면 x에다 0 대입하면 참이죠? x에다 0 대입하면 이거 참입니다. 마이너스 0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요렇게 나와도 좋고 요렇게 나와도 좋네? 참이네? 어떻게 하든 상관없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얘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여기다 넣든 상관없는데 여기다 넣어줘야지 라고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요게 이뻐요. 실제로 그래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좀 편하더라, 보기가 좋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게 기준이 0을 기준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냥 나오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냐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졌다는 거는 꼭 얘는 이렇게 써야 되고 얘는 이렇게 써야 되는 약속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절대값 안이 0이 될 때니까 x가 3일 때가 기준이 될 거고요. 얘는 x가 3분의 2일 때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봤을 때
자, 여기에 3분의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다르게 설명하고 싶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3을 기준으로 좀 다르게 해주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겁니다. 공간이 여기서 뜯어지고 공간이 여기서 뜯어져서 여기에 있는 영역과 여기에 있는 영역과 여기에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겠구나. 공간이 찢어지고 찢어졌으니까. 공간을 뜯고 뜯었으니까 각각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성질,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 푼 거 아니죠? 여기까지 이제 니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x가 3분의 2보다 작을 경우 x가 3분의 2보다는 크고 3분의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을 경우 x가 3보다 클 경우 자, 같다라는 건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쪽에다 붙여주면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썼습니다. x가 3분의 2보다 작으면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겁니다. 얘는 절대값 안에가 음이겠죠. 요 표시를 해줄까? 여기는 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위치가 별로 안 좋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식을 써야 되겠죠. 식 쓰는 방식을 모르면은 안 돼요. 절대값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그냥 나온다. 이거는 어떻게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3, 5. 5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걸 만족하면서 해로 이걸 구했죠. 수직선 상에 0보다 크거나 같다. 3분의 2보다 작다.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다.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얘는 양수가 됐고 얘는 아직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에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2x 플러스 1 5 그러면 x는 넘어가서 나눠주면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을 만들어 보면 이거 수직선 만드는 거 꼭 연습해야 돼요. 수직선 만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할 줄 아는 거랑 모르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요렇게.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여기. 그러면 x값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제 둘 다 양수죠. 그래서 x-3 3x-2 이렇게. 그러면 4x-5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넘어가서 나눠주면 2분의 5 x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데 x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대. 이거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해가 없다. 여기서는 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 겁니다. 수직선에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리게 되면 0부터 3분의 2까지. 3분의 2는 색칠 안 하죠? 근데 다시 3분의 2를 색칠하면서 2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만큼이 다 된다. 그러면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정수는 0, 1, 2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합은 그럼 3이겠지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 10번까지 했고 10번까지 문제에서 정리할 내용이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문제는 어렵지 않으나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센 B에서 각 이제 유형별 문제들이 존재할 텐데 그 유형별 문제에서 제일 위에 있는 문제나 두 번째 있는 문제 중에 중요한 것들만 모아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정말로 쉬웠을 거고요. 이제 적당히 공부한 학생들은 풀 줄은 아는데 끙끙대면서 풀었을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10번까지 문제를 풀고 약간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